오늘은 11월 26일 토요일. 와, 지금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추운 날씨입니다. 네. 요즘에 저도 좀 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온지도 몰랐네요. 토요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공기가 진짜 예전처럼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전 추위보다 사실 공기의 질, 우리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기 질이 좋아지기를 더 희망을 하는 거죠. 추위야 뭐 좀 어떻습니까? 복장만 좀 잘 갖추면 되는데요. 근데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을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더 큰일입니다. 어서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해야죠. 낮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어제보다는 약간 쌀쌀한 날씨 이어질 것 같고요. 낮에는요 계속 맑은 날씨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빠른 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월드컵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밤잠을 설치진 않아요. 그렇죠? 원래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서유럽 국가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면은 밤잠을 좀 설쳐야 되죠. 시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카타르 그렇게 뭐 멀다면 멀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맞게 한 저녁 10시 정도, 통상 그렇게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시나 12시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시청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다음 주죠. 월요일날 한국 대 가나전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었던가요? 일주일 남았네요. 토요일 밤 12시죠 0시죠 0시. 또 대망의 포르투갈 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호날두하고의 이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겠죠. 그 게임을 저는 이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가나전은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기고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르투갈전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2승 1무로 올라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월드컵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음 주는 진짜 월드컵 주간이 되겠네요. 한 주의 시작과 끝을 한국 경기로 장식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월드컵을 보면서도 선수들 몇 면이 이렇게 이제 이 선수는 어떤 선수고 저 선수는 또 어떤 성향을 가졌고
왜 이 팀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왜 때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팀도 있는지, 그거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주 선수들 간에 조화로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면 뭐 잘 맞는 거고, 그와 반대라면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나와 정반대의 생각. 이 케이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샷패스를 먼저 찔러준다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 많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말이죠, 거기에 의도가 섞이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내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제3자들도 나처럼 생각을 할 텐데, 유독 나와 지금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 상대, 이 당사자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나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면, 자, 우리는 살짝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아마 이게 좀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가 대략 전체 인구 중에 한 4% 정도, 그 말은 100명당 4명꼴, 25명당 1명꼴.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소시오패스가 25명을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있다는 얘기.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인원수가 25명,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좀 통틀어서 한 달에 만나는 사람들, 하루가 아니라, 또는 1년에 만나는 사람들 수, 또는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수,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시오패스를 지나쳐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사람의 감정을 역용해서 도구적인 존재로서 일반인들을 전락시켜버리는,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거죠. 아주 자신만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람들을 수단적으로 대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어떤 법적 책임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을 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100% 이성적으로만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성이 있죠.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이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할 시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이 아마도 너무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좀 접어두는 게 나을 거다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결국.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도 그 타이밍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가진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앗아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지심리학자 김병일 교수 같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시오패스가 가장 노리는 대상이 거꾸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서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착한 사람. 그러니까 빼먹을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빼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의 자기 과시적인 성향, 그런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좀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마치 스텔스기가 잠입을 하듯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이 떴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잠입해서 비행을 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라고 확인이 된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마라. 그냥 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해라, 이거거든. 이거란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선 학자들이 답을 좀 제시해주고 있긴 하죠. 그겁니다. 일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첫 번째 구분법으로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른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우리 사실 일반인들한테 있어서는 말이죠, 어떤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가회성 같은 거죠. 어떤 관심, 그러니까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만 그냥 냅답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에 관심을 돌려서 그 관심사 속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예.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끌어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평범한 일인데, 평범하면서도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재밌다고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잡담이에요. 잡담. 말하자면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친구끼리 뭐 하는 겁니까? 친구끼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고민하고, 막 조언을 해주고,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좋은 친구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친구의 목적은 잡담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재밌는 이야기,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서로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런 비슷한 친구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소시오패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단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가 그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활용하려고 할 텐데, 자기 이야기 외에 다른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거기서 차단시켜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자신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총 25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 과연 누가 이렇게 같이 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나,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검증되진 않았지만 약간 개연성이 있는 거 하나를 이야기해요. 검증이 안 되었다는 건 어떤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개연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하나 있어요. 소시오패스 구분법.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난처한 경우, 조금 부끄러운 경우, 쑥스러운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보이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채용 면접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난감한 질문을 던져요, 면접관이요. 면접 대상자한테 면접관이 난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에도 말이죠, 어떤 자신과 관계된 질문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감정 자체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술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논리에 맞는지 하고는 별개로 하여튼간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그 면접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난감한, 아주 심층적인, 아주 압박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런 의사표시로서 뿐만이 아니고 얼굴 표정에서나 말투에서나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행동이 있느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 대표적인 걸로 얼굴이 붉어지는 거,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죠. 약간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람은 한 번씩은 저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간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우, 부끄러워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감정적인 경험이죠. 온전히 그냥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난 그냥 팩트에만 집중한다는 듯이, 그런데도 사실 들어보면은 팩트도 아니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다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 사람의 반응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뭔가 꾸며내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건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사실을 들어보면은 팩트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내용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는 뭔가 꾸며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는 그 상황 자체는 객관적인 거거든요. 소시오패스라고 해도 뭐든지 100% 해답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신입사원 면접, 그때는 정말로 가불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의뢰 입장에서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임하는 거는 다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개연성입니다. 정말로 강한 멘탈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근거, 토대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소시오패스들도 이런 내용을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소시오패스의 특성이란 게 너무 많이 또 알려지면, 그래? 그럼 이제 좀 들어줘야 되겠네. 어떤 난처한 상황에서 특정한 그런 상황에서 행동이 안 나오던 사람들은 그래? 그런 소시오패스들은 그러면 나도 좀 그런 행동,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네 라고 또 이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분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지, 그런 표정이고 그런 말투인지, 아니면 꾸며내는 것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것 또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감 능력의 정도도 사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해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7시 훌쩍 넘었네요. 7시 7분. 오늘 토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내일 또 일요일 아침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